그래서 도장이라든지 사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코로나가 되고 나서 비대면. 그러면은 사인이랑 도장 생략. 혁신적인 서비스예요, 이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국과 다른 일본의 택배 문화라는 내용입니다. 뭐 한국에서도 택배 자주 보내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그렇죠. 바깥에도 이제 택배 이용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시청자들한테 질문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일본이랑 한국이랑 뭐가 다르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교통이라든지 있잖아요. 집값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이 택배에 관해서도 좀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왜냐면은 일본은 다 비싸니까 한국보다 택배도 많이 비쌀 거다. 그리고 일본은 도장 문화니까 택배 받을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인을 해야 된다든지 뭐 도장을 찍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게 있다라는 것 같은데부터 이래가지고 좀 이제 한국과 다른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의 택배에서 질문도 많이 받고 이제 했는데 그걸 좀 오늘 종합을 해가지고 한국이랑 어떤 점에서 일본이 많이 다를까? 일본에만 있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예, 비싼 일본 택배가 왜 비싼지 그리고 한국이랑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 택배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인 이 야마토라는 회사입니다. 아,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쿠로네코 야마토라고 해가지고 검은 고양이 야마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사가와 큐빙이라는 이제 일본 두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야마토랑 사가와가 일본의 민간 택배를 다 가져간다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야마토랑 사가와랑 이제 어깨를 나누는 게 일본의 우체국입니다. 일본 우체국은 민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으로 이 쓰리톱이 사가와 야마토, 이 일본 우체국 이 세 개가 일본에서는 택배 가격, 그다음 서비스 이런 걸로 경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가격을 봐야 되잖아요. 일본 택배 보낼 때 얼마나 하는지. 제일 큰 이 야마토를 비교를 했을 때 간또 간사이잖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도쿄에서 오사카로 보낼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서울에서 부산 보낼 때라고 느끼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60 사이즈, 3변의 합계 60인 게 뭐 무게가 2kg까지 뭐 1000엔, 그다음에 1260엔, 1500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일 기본적으로 다 10,000원은 넘어간다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예를 들어서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 보면은 한국은 이거 60 사이즈가 뭐 6,000원 타권이라 하더라도 싸네? 그다음에 120이 뭐 7,000원, 8,000원이니까 싸죠. 예. 한국이 더 쌉니다, 택배는. 아니 뭐 물건 보내는 것 뿐인데 일본은 뭐든 다 비싸네. 일본 택배는 이렇게 이제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택배에서 가는 서비스가 워낙 많아요.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해가지고 그게 가격에 전가가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일본 택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기본적인 게 일본은 이렇게 이제 국내 택배에 부재 연락표라는 게 있습니다. 부재 연락표. 뭔가요? 재배달이요. 그 한국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물건 시킬 때 배송 옵션 고르잖아요. 배송 전에 전화 주세요. 도착 후에 전화 주세요. 집 앞에 두고 가주세요라든지 그런 거 배송 옵션 다 선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없으면은 문 앞에 놔두고 가주세요라고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코로나 이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옵션 자체가 아예 없다시피 했습니다. 즉 뭐다? 일본은 택배를 시켰는데 내가 집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부재표를 집 문 앞에 있잖아. 우체국 통 안에 넣어놔요. 그러면서 내가 집에 돌아오잖아. 그래 그걸 보고 전화를 건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송장번호 넣어가지고 재배달 날짜 시간을 정해가지고 한 번 더 보내면은 택배 회사가 나중에 또 갖고 와요. 즉 뭐다? 일본 택배는 사람이 집에 없으면은 물건을 들고 갔다가 놓고 오는 게 아니라 다시 회사로 이제 창고로 있잖아요. 택배 들고 가가지고 재배달 연락 받고 또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2번 배달을 해야 돼요. 많은 경우는 이게 3-4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들겠죠. 이게 택배 가격에 전이가 많이 됐다라는 식으로 일본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런 우체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어로 보니 아까 그 쿠로네코 야마토 이런 재배달 요청이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다시 지정하여 재배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배달이 싫으면 너무 빨리 받고 싶으면은 야마토 운수 직영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택배 창고 있잖아요. 글로 직접 가면은 주기도 하고 혹은 편의점에 지정을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집에는 없지만은 그 시간에 어느 편의점에 들릴 수가 있어. 편의점에 갖다 놔주세요 있잖아요. 예, 그건 가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배달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예전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은
일본의 국토교통성입니다. 택배 우편의 재배달률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약간 사회 문제이기도 했었네요. 그렇죠. 1.8억 시간의 낭비 보고부터 5년 재배달은 삭감되었는가 이래가지고 재배달 때문에 일본의 특히 택배 관련 물류 관련 노동력이 낭비가 되고 있다. 이거 좀 고쳐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개선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작년 10월 조사거든요. 예, 택배 재배달률이 2021년 10월 기준으로 하면은 11.9%. 260만 개 보내면은 30만 개는 재배달이에요. 그 다음에 전년도도 11%, 원년 2019년은 15%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줄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줄었을까라고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스테이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재배달률이 준 거지. 예, 기본적으로 재배달률이 줄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260만 개 중에 30만 개는 택배원들이 삥뽕 없네? 들고 가야지. 창고에 놔뒀다가 또 연락받고 다시 배달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수도권에도 많이 있다 했잖아요. 왜냐면 수도권에 뭐 진짜 맞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럼 아예 한국처럼 집 문 앞에 놔두고 가주세요라는 옵션은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 건가? 재배달밖에 없는 건가?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뭐냐면은 그 오키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사람이 없을 때 집 문 앞에 놔두고 가는 뭐 한국에서는 문 앞에 놔두세요 있잖아요. 그런 옵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있긴 있는데 제한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제일 간단한 거. 예, 배달 시에 배출이 심한 경우 나는 집에 있는데 나가기가 귀찮아. 코로나야. 만나고 싶지 않아. 배달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삥뽕 하면 인터폰이 울리잖아요. 배달 왔습니다. 예, 집 문 앞에 놔둬주세요. 인터폰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일단 오케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느끼잖아요. 이게 무슨 서비스야. 이거도 발달된 거예요. 그죠? 이게 일본과 한국과 제일 큰 차이점인데 왜냐면은 일본은 이런 서비스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요? 띵동. 택배원이 오잖아요. 물건을 받잖아. 도장 찍어야 돼요. 전표 있잖아요. 택배 잘 배달을 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본인 도장을 들어가 도장을 찍던지 아니 내 집 도장이 없는데 도장이 없으세요? 예, 그러면 사인해 주세요. 사인 주세요. 그래서 도장이라든지 사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랬어. 그런데 코로나가 되고 나서 그렇죠. 발달한 시스템이 생기다 보니까 비대면 알았어. 집에 계시는 걸 알고 동의를 했잖아. 그러면은 사인이랑 도장 생략. 혁신적인 서비스 이게. 이게 가능합니다. 정말 편해졌네. 정말 편해졌어요. 이거 우리도 쓰고 있고 이건 너무 편해요. 여러분 듣기에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거 엄청난 발전이에요. 아니 그럼 오상 그거 말고 집에 없더라도 놔두고 가는 그런 서비스 일본 아예 없어요? 라고 느끼는데 여러분 일본도 진화를 한다니까요.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죠. 이거는 택배 회사랑 제휴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짐에 한해서 사전에 신청한 분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머. 무슨 말이냐? 개인과 개인 간에 택배 거래 있잖아요. 이거는 알짤 없어요. 무조건 집에 있어야지. 안 그러면 재배달이에요. 그런데 특정 몇몇 쇼핑몰 일본에서도 본인 동의하에 나는 그 시간에 집에 없으니까 집 앞에 놔두세요라는 옵션을 체크할 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아마존 그렇지 않을까? 오키하이. 예, 아마존도 그렇죠. 예, 그런 데만 오케이예요. 그러면 엄마가 보내준 택배를 해주세요는 어렵다. 엄마는 온라인 샵이 아니에요. 엄마는 제휴 대상이 아니라서 안 돼. 그러니까 개인간은 안 돼요. 보증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닌가. 누가 채워갈 수 있으니까. 예, 이거는 우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잖아. 우체국도 이런 고민 없습니까? 배달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 시간을 지정했지만 외출하고 싶다. 이거 대단하죠. 그 시간에 배달해주세요. 그런데 나 나가야 되겠어. 예. 평일은 좀처럼 짐을 받을 수 없다. 매회 재배달 수속하는 거 귀찮다. 또 갖다 준다는데 그거 등록하는 것조차도 귀찮다. 그건 맞아. 그 다음에 또 샤워 중이라든지 있잖아. 삥뽕 이러다. 샤워 중 이거 못 받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우선 자주 있잖아요. 화장실 이런데 어떻게 이러고. 튀어나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배치가 되는데 우체국은 그나마 좀 저런 택배 회사보다는 간편해요. 집 주소 안에 있는 장소여야 된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택 있잖아요. 주택 집 안에 개인 공간이어야 된다. 그러면 가능. 그 다음에 우리가 보낸 짐이 외부로부터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외부로부터 보여가지고 저걸 내가 채워가겠어 라는 위험이 없을 경우
그 다음에 비가 내린다든지 그런 천재지변에서 파손의 위험이 없는 장소일 경우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체국은 그나마 조금 자기들이 뭐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편인데 이거 있잖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하기 힘들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왜냐면 같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주민들을 다 못 믿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파트에서는 아까 전에 재배치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뭐가 발달되어 있냐? 예, 이게 발달됐습니다. 일본에는 아파트에 거의 기본적으로 다 딸려 있어요. 예. 택배 박스입니다. 이거 택배 회사가 가가지고 있잖아요. 넣어놓고 잠가놔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그 알림이 가거든. 택배 박스 몇 번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룰루랄라 가가지고 우리 집 번호, 그 다음에 택배 박스가 주민마다 비밀번호 다 나눠줍니다. 미리미리. 당신 전용 번호. 그거 누르면 나와요. 좀 큰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데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걸 안 찾아가는 주민들이 생겨요. 맞아. 며칠 동안 안 찾아가지고 택배 함이 계속 어떻게 돼? 그 사람 전용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또 택배 아저씨 왔을 땐 넣을 수 있는 함이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있어도 재배달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깁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네. 있잖아. 크기가 있죠. 공간 많이 있는데 크기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렇죠. 긴 거. 긴 거. 안 되잖아 이거 누가 봐도. 긴 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뭐 재배달. 이게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택배 아저씨들이 한 번 간 아파트에 뭐 두세 번 가는 경우도 생기니까 택배 요금 자체가 한국보다 비싸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해줘야죠. 왜? 택배 회사 인건비가 그만큼 소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재배달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상당히 좀 일본이랑 한국이랑 택배의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느끼는 게 바로 이 다음 건데 뭐냐면은 냉장 택배, 냉동 택배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일본 택배 3사 모두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냉장차가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본 이 사진 있잖아요. 이게 냉장차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뭐가 달라지나요? 예, 흔히 말하는 신선식품 같은 게 일본은 다 배달이 됩니다. 냉장이랑 냉동이랑 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냉동 타입은 나오잖아. 마이너스 15도 이하의 온도대에서 신선도를 유지한 채 짐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아이스크림도 배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냐? 아니에요. 그냥 아이스크림 통에 넣어가지고 택배 아저씨가 갖다 주는 거예요. 왜? 배달할 때 마이너스 15도 냉동고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냉장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선식품이 있잖아요. 네, 그건 다 냉장 타입으로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이런 뭐 과일, 그 다음에 뭐 생선, 그 다음에 바가니는 이걸로 김치 시키거든요. 김치 같은 게 이제 그대로 도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차이 나냐면은 자동차 자체에서 냉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예를 들어 김치 보낼 때 스티로폼 안에 얼음 넣고 뭐 드라이 아이스 넣고 아니면 뭐 있잖아 둘러싸가지고 있다 스티로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내는 대로 보내세요. 일반 거랑 똑같이 보내면 됩니다. 이 같은 회사를 하더라도 일반 택배차, 그다음에 냉장 택배차, 냉동 택배차 이렇게 세 대가 따로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택배 아저씨가 따로 오는 경우도 생겨요. 가끔 이게. 막 그런 경우도. 오전 시간에는 흔히 말하는 아마존에서 내가 시킨 그거 전자제품이 도착했다면 오후 시간에는 예를 들어 있잖아요. 과일 시킨 거 있잖아요. 그게 냉장으로. 똑같은 택배 회사라고. 두 번 와요. 냉동 택배도 냉장 택배도 똑같이 택배니까 집에 없으면 다시. 출고 말한 거 나오죠. 여기서도 뭡니까? 재배달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김치 시켰는데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냉장 택배 싣고 가가지고 전표 놔둬요. 김치 들고 왔는데 안 계시네요. 예, 또 언제 배달 갈까요? 이것도 가는 거예요. 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택배 재배달뿐만 아니라 저는 냉장 탑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일본 택배 아저씨들, 일본 택배 회사의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죠. 어쩌면 소비자의 편의성은 정말로 잘 되어 있는데 그 편의성이 가격으로 이전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냉장 택배, 냉동 택배는 사실은 추가 요금이 있어요. 그 요금이 나온 게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줬을 때 이거 멋진 택배 있잖아요. 멋진 택배가 플러스 된 요금입니다. 번역이 이상해서 쿨 택배니까. 쿨 택배인데 이 정도로 가격이 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거 뭐 다른 회사도 비슷해요. 그래서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내가 물건 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건 소포로 보내면 되지. 근데 뭐다? 이거는 냉장을 해야 돼. 이거는 냉동을 무조건 해야 돼. 형태를 유지하려면,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그래서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좀 아마 한국이랑 좀 큰 차이점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요금은 비싸지만은
뭐다 재배달 시스템이랑 이런 뭔가 좀 이제 시원한 냉장 타입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런 걸 자주 이용한다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게 워낙 당연하다 보니까 택배를 보내는 게 비싸다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알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평소에 나도 집에 없어가지고 저번에 재배달 했는데 그때 아저씨 또 왔는데 그때 또 없어가지고 앞에 편의점 가느라 없어가지고 또 재배달 했는데 이런 사람들 일본에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는 자기들도 이해를 해요. 일본 사람들도. 비쌀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이걸 다 돈을 낼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일본 택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국이랑 좀 다른 이런 택배 문화에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